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오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9월 7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텍은 9월 7일 기준 주가 6,3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한 투자 방법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보유 주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보다는 전문가들이 정보도 많고 이성적인 판단은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오텍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2018년 오텍에 대한 지분 공시를 처음 냈습니다. 현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오텍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지 공시를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약 4.2%를 보유 중입니다. 이 헤지펀드가 처음 지분을 공시한 2018년을 차트에 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을 차트에 나타내 보았고 헤지펀드의 매수 평균가를 대략 예측하여 나타냈습니다. 현재 가격은 헤지펀드의 매수 평균가보다 약 30%는 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텍이 판매하는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슬로프나 리프트를 차량에 부착하는 복지 차량을 판매합니다. 또한 회전 시트 및 중대형 복지 차량도 판매 중입니다. 복지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니 복지 차량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보행장애인 150명당 복지 차량 한 대를 운행해야 합니다. 광주인 경우 13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와 경상남도 외에는 모두 법정 대수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2024년까지 법정 대수를 채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까지 복지 차량을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텍의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238억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운영비로 장애인 전용 택시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장애인 승차를 용이하게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도 판매 중입니다. 전장현이 최근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버스를 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버스로 장애인 리프팅을 보유한 복지버스 및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교통약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및 리프트 장착 버스 도입 의무화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최근 출근 시간 전장현의 대중교통 시위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장현의 시위로 복지 차량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2023년 열린관광지 공모에서 문체부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를 도입하여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 테마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안랩, 써니전자의 주식이 많이 뛰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께서 복지 차량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텍이 정책 테마주에 포함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이 복지 차량에 대한 발언을 할 때 정치 테마주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특수목적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덤프트럭, 탱크로리, 도로 청소차, 범죄 호송 차량처럼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의료 쪽으로 여러 종류의 구급차도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검진 차량도 판매 중이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이동형 음압병동도 판매 중입니다. 그 외에도 냉장 및 냉동 탑차를 판매 중이고 택배 차량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컬리처럼 신선식품을 빠르게 배달하는 배달 플랫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키트라고 불리는 HMR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런 밀키트 사업에서 냉장 및 냉동 차량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콜드체인 유통의 성장에 따라 냉장, 냉동 탑차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텍은 그 외에 캐리어 에어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캐리어 마크가 달린 실외기를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에어컨뿐만이 아닌 냉동기, 냉각탑, 공기조화기, 냉방기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텍은 이 캐리어 에어컨의 BIS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BIS는 대형 빌딩의 최적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냉난방을 건물 구조에 맞게 설계하여 낮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스마트 빌딩 솔루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BIS 시스템이 사용되었으며 전기 사용량을 최대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없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신텍스 및 여의도 IFC몰에 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BIS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어드반틱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에어컨 사용 후 실외로 배출하던 더운 바람으로 물을 데워 온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까지 접목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그린 정책 관련하여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렌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렌탈 사업으로 성공한 코웨이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외에도 새로운 분야의 전문 가전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제품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렌탈 사업으로 성공한 코웨이입니다. 오텍캐리어는 새로운 전자제품으로 와인셀러를 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항바이러스 기능이 적용된 에어컨 및 자외선 LED 살균 기능을 추가한 에어컨도 출시했습니다. 와인셀러, 음식물 처리기 등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판매 중이며 광주시에서 선정한 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되어 8억 4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오텍캐리어에서 판매 중인 와인셀러입니다. 오텍이 판매하는 음악 구급차 및 이동형 음압병동은 코로나 팬데믹 방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음악 구급차는 오텍의 구급차 제조 기술과 캐리어 에어컨의 공조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음압병동 48개를 서울시립서북병원에 판매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부족한 병상을 대비하여 오텍의 이동형 음압병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외에도 70억 규모의 이동 전기형 의무시설을 육군에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가 차트를 보니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여러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로 세력이 충분한 양을 매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력의 예상 평단가를 사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은 세력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오텍은 그 외에도 기계식 주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에 기계식 주차 건물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기계식 주차 설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기계식 주차 설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파킹 클라우드와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인구와 오토바이 등 자동차가 많고 도심지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부족하여 기계식 주차 타워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제 주요 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및 자사주 포함 36%, 사이언S 헤지펀드에서 4%, 외국인이 2.5%를 보유했으므로 약 57%의 유통주식이 존재합니다. 시가총액이 970억이기에 유통주식은 약 500억으로 파악되고 세력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오텍의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130원의 배당을 매년 주고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순이익이 적자가 났음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에도 130원의 배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 주가 대비 2%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1년 1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송비가 증가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에어컨 렌탈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유보율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PBR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적자가 발생하여 PER 및 ROE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렌탈 사업을 시작한 2019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으니 렌탈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텍을 코스닥 및 화장품, 의류, 완구 주식 평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왜 전자기기 주식과 비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에 비해 오텍과 화장품 주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주식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생각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오텍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자체 정책에 따른 복지 차량 수요가 발생한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음악 구급차 및 음압병동의 수요 증가, 세력 및 헤지펀드의 예상 매수 평균가보다 싼 현재 주가, BIS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기술, 자리를 잡아가는 에어컨 렌탈 사업,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계식 주차장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순이익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제품으로 출시한 와인셀러 및 음식물 처리기의 불확실한 성공 여부를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텍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최근 환율 급등 및 시장 하락이 계속되어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절만큼은 고민을 다 떨쳐내고 가족, 친척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다음에도 좋은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